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책은 100세 시대가 된 지금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을 알려주는 책이다. 꿈을 가진 노년이 더 눈부시고 빛난다는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우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지엄, 송진미, 낭독. 인생의 절반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라. 요즘 서점가에는 인생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출간되고 있다. 대부분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그만큼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들로 이슈되기 때문인 것 같아. 책에는 당신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더 늙어서 찬밥 신세 되기 쉽다 라면서 중년 남성들까지도 매우 긴장하게 만드는 문구들이 많다. 100세 시대의 우리는 50세부터 인생관을 바꿔 살아가야 한다. 딱 반으로 접어든 그 나이에 인생관을 바꾸지 않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디 가서든 도토리 찬밥 신세가 되기 마련이다. 100세 시대에는 인생을 25년씩 4단계로 나눈다. 0세에서 25세까지가 성장기, 50세까지 활성기, 75살까지 완숙기, 황금기, 100세까지가 자유기라고 한다.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층이 되는 50대는 활발히 일하며 움직이는 나이다. 예전에는 5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 했으나 지금은 75세까지를 인생의 황금기로 본다. 그렇다면 75세 전인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다. 75세를 인생의 완숙기라 하는데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좇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5세에서 100세까지가 자유기다. 이 시기는 진정한 여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며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모두 완수했으므로 남은 시간 동안 인생을 즐기면 된다고 한다. 어느 날 모임에서 지금 자기 삶의 만족도는 몇 점인가 슬쩍 물어보았다. 12명 중 과반수가 60점에서 70점 정도라 한다. 40점, 50점도 있었다.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져 다들 걱정하고 있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예외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중년부터 노년들까지 피부로 와닿을 만큼 심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주변을 보면 정년 퇴직 후 경비 일을 하거나 작은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많지는 않지만 평균 150에서 200만 원까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집에서도 가장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노년에도 건강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부터는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다. 이 시기부터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가 된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진정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만약 지금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바람직한 삶으로 만들어갔는가이다. 나는 이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했다. 우리는 인생 중반을 넘어 지금까지도 성공만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을 외치면서 살아온 것 같아.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있었다. 급히 달려온 만큼 지금은 숨 한 번 고르고 잠시 쉬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봐야겠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절반을 넘어왔다. 남은 인생은 가치 있는 삶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고 인생의 철학적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뭐가 그렇게 바빠요? 이 한마디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가 있다. 소리꾼 장사익이다. 45세까지 15개 직업을 전전하다 16번째 택한 직업이 소리꾼이었다. 그는 노래하고 나니 자신의 인생에 없던 행복이란 단어가 떠올랐다고 한다. 그래, 이게 내 길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한다. 딸기 장수부터 카센터 직원까지 오락가락하던 그의 인생의 진폭은 그때부터 잦아들었고 한국 최고의 소리꾼 중 하나가 되었다. 고교 졸업 후 25년간 방황하다가 중년에 들어 길을 찾은 그는 길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도 모범 답안지가 되어줄 것 같아. 그는 60세까지는 TV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데뷔 20주년을 맞은 장사익은 1996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매진시킨 것을 시작으로 그간 11차례나 같은 곳에서 매진 공연을 했다. 발끝에서 끌어올린 소리를 심장에서 터뜨리는 듯한 그의 노래는 대단한 힘을 발산한다. KBS 특집 콘서트 이미자 장사익에서 대선배인 이미자와 합동 공연도 했다. 40 중반의 그는 가수가 되고 나서 음악은 비디오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환갑 때까지는 TV 말고 열심히 공연만 하기로 했다. 그는 환갑이 넘으면 TV에 나와도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향기가 있는 사람인데 모두 장미만 쳐다보니 내 신세가 찔레꽃 신세와 다르지 않다 생각했단다. 마지막 직장인 카센터마저 그만둔 뒤 장사익은 이광수 사물놀이패에서 태평소를 불기 시작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심정이었고 태평소라도 열심히 불면 밥은 먹겠지 했다고 한다. 그때 그는 찔레꽃이란 노래를 썼다.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하는 노래다.
그가 무대에서 이 노래를 하면 멀쩡하던 중년의 남녀들이 노래 가사처럼 운다. 그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사람이다. 그는 그런 나의 사연을 노래로 쏟아내면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내 마음이 전달되더라고 했다. 장사익 특유의 탁성에 그 노래가 얹히면 맥이 탁 풀리면서 그냥 울고 싶어진다. 꽃구경이란 노래를 눈물 훔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면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로 시작하는 노래는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하고 이어진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 뭐 하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나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하고 노래가 마무리되면 객석은 영락없이 눈물 바다가 된다. 나도 얼마 전 TV에서 장사익의 꽃구경 노래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여운으로 그날 밤 자다가도 울었다. 영락없이 나도 한이 구석구석 서려 있는 한많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의 눈물을 훔치게 만든 장사익도 어느 날 우연히 깨달았다고 한다. 성공적인 첫날 공연을 하고 이튿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 했단다. 그때 행복이란 것을 태어나서 처음 느꼈단다. 이때까지는 먹고 살 걱정만 했지. 내가 행복한 일을 찾지 않았구나. 그제야 그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런 장사익의 감명 깊은 스토리는 인생의 절반을 넘게 달려온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크나큰 울림을 주고 있다. 우리는 주어진 대로 열심히는 살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내야겠다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 나 역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항상 이것을 고민했다. 나는 나에게 자주 묻기도 했다. 정말 다행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글쓰기다. 뭔가를 적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잘 쓰지는 못하지만 펜을 잡고 하얀 종이 위에 뭔가를 쓰기만 해도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다. 가끔 시도 끼적거리면서 혼자 자아도취에 빠질 때도 있다. 작가가 되어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 그러나 내가 작가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것이 더없이 행복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와 기쁨이 있으면 된다. 남은 내 인생을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설렌다. 아직도 남은 절반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며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깊이 생각해보고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